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 CMO 몰루. CF 푸디. CW 과식입니다. 와. 저희가 이제 가사 노동의 외주화 관련해서 서비스들을 쭉 다뤄보고 있죠. 저번 주부터. 네, 저번 주에 청소 서비스들을 다뤄봤다면 오늘은 세탁 서비스 대표적인 두 곳, 런드리고와 세탁 특공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 서비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안 써봤어요. 근데 제 옆동에 살던 친구가 열심히 쓰는 것은 봤었습니다. 저도 못 써봤어요, 아직. 저는 쓰고 있습니다. 런드리거를 꽤 됐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쓰셨다. 저는 사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디에디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가계부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런드리고 애용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도 마침 자취를 시작해서 원룸에 사는데 세탁기는 있어요. 근데 세탁을 하고 나면 건조대를 펼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런드리고를 써봐야겠다라고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거 들으니까 되게 TMI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 친구는 원룸에 건조기를 들여놓긴 했었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미 옵션으로 있어가지고 건조기를 따로 사가지고 집에 설치하는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 그 소형 네, 건조기 엄청 소형 건조. 뭔지 알아요? 저 그것도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세탁을 한 번 돌리는 게 건조기에서 한 번에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둘 공간이 그것도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초반에는 집 근처에 있는 코인 빨래방을 애용하다가 그것도 겨울 되니까 좀 추워서 맞아요. 그걸 또 어떻게 또 들고 가고 들고 오고 해요. 무거운데. 그때부터 런드리고를 써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런드리고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2018년에 의식주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 저희 저번에 청소 서비스들 창업한 분들 중에도 연쇄 창업가 분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의식주 컴퍼니의 창업자도 엑싯 경험이 있으세요. 이분이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홍보실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더맨더머스라고 하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였던 거예요. 이름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게 신선식품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 믿어져. 근데 보니까 여기도 처음부터 아이템이 신선식품 배송은 아니었고 피봇을 여러 차례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였고 이게 이제 시의적절하게 배민에 매각이 된 거예요. 배민에 매화를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배민 프레쉬의 시작이에요. 2011년에 창업을 해서 2015년에 매각을 하고 배민 프레쉬의 대표직으로 한 2년 정도 더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만든 게 이 의식주 컴퍼니였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이미 그때 엑시트를 하면서 예상 매각 금액이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돈은 벌만큼 번 상태로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년 동안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엑스타이까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또 지쳐서 힐링을 하겠다 하고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서 차량 터리범을 만났대요. 아이고. 어떡해. 유리창을 깨고 짐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있던 빨래 세탁물은 안 가져갔었더래요. 그 차량 터리범이.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세탁물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세탁물은 집 밖에 내놔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헐. 라는 깨달음을 얻고 약간 요 분야의 창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연쇄 상업자인 이유가 있어. 이런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의식주 컴퍼니라고 하는 업체를 설립을 하고 런드리고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는 그 다음 해예요. 2019년 3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금방 하셨네요. 한 1년 2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명확했던 게 기존에도 이런 유사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플랫폼 성격이었대요. 수거해갖고 빨래는 또 외주 위탁을 주고 그거 받아와가지고 배송해주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부가가치를 내재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세탁업이라는 거의 본질이 원가 경쟁력이 낮은 거에 있다고 본 거예요. 사실 뭐 전기세, 물세, 기계 돌리고 하는 거 자체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거를 내재화해가지고 같이 가져가야지 이건 된다라고 해서 이 런드리고는 처음부터 직접 세탁을 하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런드렛이라고 하는 박스에 의류를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세탁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사업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 조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시장에서의 약간 다른 차별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도 아무래도 그 이전에 엑시트했던 사업 모델이 신선식품 배송이었으니까 이런 마이크로 물류라고 하나요? 그쵸, 네. 이쪽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사업 모델을 구체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라스트 마일이라고 라스트 불렀던 마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긴, 네, 생각해보니까 이미 라스트 마일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라스트 마일에 대한 거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세탁 시장이라는 거가. 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뭔가 직감적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세탁이라는 건 이분이 잘 몰랐지만 본인이 좀 경험이 있고 잘 아는 라스트 마일과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떠올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자동화, 규모화 이런 거에 처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21년에는 미국에 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세탁 스마트 팩토리? 세탁 스마트 팩토리요. 네, 세탁 스마트 팩토리 전문 회사가 있대요. 아, A 플러스 머시너리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름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뭐 하는 데인지 찾아봤는데 이게 세탁 공장을 만들 텐데 거기에 설비를 어떻게 레이아웃 하는지 플래닝하고 그 안에서의 동선 뭐 이런 것들 최적화하고 이런 공장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런드리고가 추구하는 이 세탁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세탁 공장을 스스로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하고 짓고 실제 자기들의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또 든 생각은 세탁 스마트 팩토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으면 사실 여기랑 MOU를 맺거나 해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여기를 인수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인수라는 큰 결정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추측하기로는 그런 인적 합병의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 그리고 여기도 글로벌 사업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국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초장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도 이 회사가 뉴욕에 있는 데였어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글로벌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그런 네,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약간의 되네요. 연결고리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표님이 엑싯 경험이 있는 분이셔서 그런지 되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잘 확장을 해왔어요. 21년 12월에는 런드리고 앱 내에 커머스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또 출시를 합니다. 그 라이프 고스 온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용품들 팔아요. 뭐 수건도 팔고, 뭔가 세탁, 빨래 관련된 용품도 팔고, 저번 주에 청소연구소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청소하는 용품들도 팔고, 여기도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수거해가고 배송해주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에 태워서 커머스를 붙이는 식으로 확장을 한 것 같고, 오, 좋다. 좋은데요? 이미 만들어진 고정 비용? 그쵸, 그쵸. 을 더 낮출 수 상세하는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커머스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송비 안 태워도 되니까 그러네요. 모두에게 좋은 거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여기서 사보진 않았어요. 그냥 쿠팡 쓰지 싶더라고요. 바로 연결이 되진 않는 걸로. 우린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군요. 뭔가 여기서 제가 구매를 하려면 이 브랜드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와야지 뭔가 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22년 3월에 런드리 24라고 하는 무인 세탁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냥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일반적인 저희 동네에 있는 코인 빨래방 같은 거 있듯이 그 모델을 세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활용을 해서 무인 세탁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하는 식으로 또 사업을 하나 확장을 했고요. 무인 세탁소라 하면은 코인 빨래방이랑은 전혀 다른 거죠? 코인 빨래방인 것 같던데. 아, 코인 빨래방이에요? 네. 전 또 뭐 빨래 거기에 아, 드라이 맡기고 클리닝 해주고 이런 게 그쵸. 있는지. 뭔가 그런 건가 했는데. 잠깐만요. 드라이 클리닝도 돼요. 오, 빨래방도 되고 드라이 클리닝도 돼요. 그쵸. 그래야지 뭔가 좀 차별이. 차별이 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꽤 성장을 잘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2개 매장 생각보다 되게 많다. 서울에 많이 있나 보다. 운영되고 그런 있다고 것보다. 합니다. 그 대표님 인터뷰 봤었는데 어쨌든 이런 모바일 세탁 서비스들이 기존에 곳곳에 있던 빨래방들을 잠식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이게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빨래방이라고 하는 게 꽤 노동 집약적이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런드리 24를 활용해서. 그리고 런드리고가 B2B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22년 2월에 아워홈의 국내 호텔 세탁 사업 크린누리를 인수를 하고 그 다음 해인 2023년 6월에 런드리고 호텔 앤 비즈니스라는 B2B 사업을 출범을 했어요. 이거는 국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그 침구류 같은 거 세탁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23년 1월에 빈티지 의류 쇼핑 플랫폼 마켓인유를 인수를 했어요. 요건 되게 또 갑자기 특이해지는데요. 근데 이런 세탁하는 데들이 빈티지 의류 쪽으로 확장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헌옷 수거해가요. 아, 이것도 똑같은 물류망을 태워서 어차피 런드렛에 넣으면 되니까 키로당 300원 이런 식으로 헌옷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폐기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받아가서 아마 거기서 쓸만한 거는 선별해서 다시 리셀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영역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확장을 해왔고 또 작년 12월에 부산광역시에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지역 관점에서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여기가 2020년에는 매출액 7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493억 원, 500억 가까이 되고요. 확실히 성장을 했네요. 훅. 이게 20년도부터 23년까지 추이를 보면 70억, 130억, 333억, 493억 이렇게 꽤나 제2에 가까운 모습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년도 매출 493억 원 중에서 상품 매출이 76억 원이고 서비스 매출이 417억 원이었다라고 해요. 아마 상품 매출에 해당하는 게 그 여기서 운영하는 커머스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커머스 사업도 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프리미엄이 사용하지 않으실 뿐이지 잘 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그럼 전체 사업의 이게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6분의 1? 이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런드리우고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수익성이에요. 아직까지 영업 분실이 상당합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2020년에는 70억 벌었는데 66억 손실이었고요. 21년에는 130억 벌었는데 136억 손실이었고요. 22년에는 333억 벌었는데 296억 손실이었고요. 작년에 그나마 적자폭이 좀 줄어서 영업 손실이 254억이에요. 그러니까 50%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역죄의를 그리다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했다. 그렇죠. 거의 이제 마이너스 100% 수준에서 50%까지 낮춘 거니까 이걸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근데 뭐 사실 모든 물류 사업이 다 이런 느낌이죠. 예, 쿠팡도 흑자 전환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챌린지를 받는 게 물류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 물류비가 지금 판관비에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 한 25% 정도 가까이가 됐대요. 그러면 물류비랑 물류비까지 포함한 매출 원가로 보면은 그냥 거의 마이너스 100%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그만큼 계속 적자나는 구조 아니냐라고 하는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를 런드리고도 잘 알고 있어서 올해 여름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지금까지는 규모 성장에 좀 집중했다면 수익화를 최우선 과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는 전체 중에서 인건비가 한 40% 수준, 물류비가 18%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 향후 3년 내에 인건비 30% 이하, 물류비 15%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될지는 사실 올해의 실적이 나와 봐야 좀 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그 뭐랄까요? 제가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쿠팡.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더 인건비나 물류비에 신경이 엄청 쓰일 것 같은 게 쿠팡은 사실 한 번 배송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고 다시 돌려주고 두 번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챌린징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건당 그 장바구니 가격 생각해보면 사실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높은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이용하는 게 한 3만 원 초반대 그 금액인 거고 아마 좀 인원수 많은 가구는 더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거라서 한 달에 3만 원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와, 3만 원에 그러면은 몇 번 맡기시는 거예요? 2번? 그러면은 4번 왔다 갔다 포함하고 빨래하는 거 다 하고 해서 마진이 남아야 되나? 그쵸. 진짜 챌린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가장 좀 적은 그룹이긴 할 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여도 한 6, 7만 원?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을 끼우기 시작하면 이게 확확확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드라이 셔츠 클리닝. 같은 거 맡기면 그냥 금방 5만 원 넘게 나오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투자를 꾸준히 잘 받아왔습니다. 누적 투자 유치가 1,200억 정도? 와, 진짜 크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꿈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우와. 상장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조금 멋있다. 근데 왜 아무도 한국에는 안 해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업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미국에도 진출하고 해외 사업의 성과가 목표한 대로 나면은 나스닥 시장 상장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혹시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제 해외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셨는데 혹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없어요. 사실 해외 나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해외 한다라고 인터뷰한 게 22년도 인터뷰인가 그런데 23년, 24년에 딱히 해외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는 보이진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 국내에서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를 한 후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기가 대단한 게 사실 투자 시장이 2022년부터 확 그 심리가 꺾여가지고 그렇죠. 그때 투자받은 스타트업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22년 11월에 투자를 받았어요. 4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했고 그때 밸류도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꽤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여기는 그 뭐죠? 아까 3년 내로 인건비와 물류비를 더 줄이겠다 막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그거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그건 맞아요. 네, 흑자 전환 한 번만 하더라도 그냥 들어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제가 그 국내 사업에서의 수익성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규모의 성장도 같이 만들어야 할 테니까 그쵸, 그쵸. 해외 사업 전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할 게 많겠다. 진짜 챌린징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런드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로 세탁특공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세탁특공대가 먼저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세탁특공대가 서비스의 이름이고 이제 법인명은 워시스왓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워시스왓이 20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마 워시 스왓의 스왓이 그 스왓이에요? 그 SWAT. 어? 그럴 수도 진짜 있을 것 진짜 같아요. 그래서 세딱 특공대인 거예요? 그럴 수도 아, 있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다. 예. 대박. 여기도 백그라운드가 좀 흥미로운데 일단 공동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표님 두 분이 부부세요. 와, 부부 창업 쉽지 않을 텐데. 이분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영수증 포인트 적립 앱 스타트업.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오투오스러운 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인 거죠. 일을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얼마 안 가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아이템을 물색하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은 약간 관점이 O2O에 좀 집중해서 보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막 전환이 되던 시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슈퍼마켓은 쿠팡, 뭐 부동산은 직방, 치킨집은 배달의 민족으로 바뀌고 있는데 세탁소는 아직 없더라. 오프라인이더라. 해서 아, 여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탁특공대라고 하는 모델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고 바로 그해 5월에 이 앱을 만들어서 론칭을 하셨어요. 되게 빠르다. 빠르다. 굉장히 실행력이 좋으세요. 근데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게 처음에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로 운영을 했었대요. 그래서 세탁을 외주를 준 거죠. 연계만 해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단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규모도 안 나오고 그 양쪽을 매니징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직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해인 16년, 17년에 세탁소를 인수를 해서 요 사업 모델을 좀 피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장을 계속 세우면서 확장을 해가셨어요. 19년엔 독산의 공장을 설립했고 21년도에는 양주의 공장을 설립했고 22년도에는 파주에 제3공장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탁특공대는 런드리고랑 비교했을 때 사업 모델 자체는 좀 더 간단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세탁 서비스가 그냥 메인이고 이제 올해 1월에 의류 보관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물류 창고를 좀 활용을 하는 개념이겠죠? 세탁 그 스마트 팩토리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의류를 보관해주는 그런 서비스 정도가 추가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탁특공대 워시스왓의 실적 추이를 좀 보면 21년도까지만 해도 런드리고보다 컸어요. 매출이. 매출이. 근데 22년도에 역전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탁특공대는 사업을 한 거는 2015년부터니까 꽤 오래됐고 그러다가 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코로나 겪으면서 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가 되면서 그때 확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아마 세탁특공대와 런드리고 두 서비스가 같이 동반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인 이제 20년도, 21년도까지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20년도에 매출 78억 원, 근데 런드리고가 7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매출 132억 원, 런드리고 한 130억 정도 했어요. 거의 삐등삐등했네요. 비등비등하게 같이 큰 거죠. 근데 22년도에 런드리고가 333억을 할 때 세탁특공대는 262억에 그쳤고, 작년 같은 경우는 런드리고 거의 500억 했잖아요. 네. 세탁특공대는 333억 정도를 했습니다. 딱 1년 차이가 나네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매출의 차이가 사업 다각화의 차이일 수도 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세탁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네. 아니면 그 세탁 자체에서의 어떤 점유율 싸움에서 조금 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수익성을 보면 여기도 계속 적자예요. 아직은 영업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근데 그 손실의 비율은 훨씬 나은 편이긴 합니다. 20년도에도 영업 손실이 한 마이너스 37억으로 한 5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 21년에도 마이너스 110억, 100%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 22년은 마이너스 166억, 한 70% 정도? 그리고 23년에는 마이너스 46억. 갑자기? 확 줄었어요. 한 우와. 15%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매출 원가가 22년에서 23년도에 매출액이 한 70억 늘었잖아요. 네. 근데 원가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좀 절감을 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머지않아 보인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오, 도대체 어떠한 것을 했길래 근데 이게 이슈가 좀 있어요. 이형을 따냈는데 발생한 이슈인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난 2년간 보릿고개를 버티면서 비용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그냥 모든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퀴즈를 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한 품질 불만족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해서 셔터 내린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응대를 못한 일이 있었대요. 모름이나. 예. 이거는 수요측이 안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 밑에 막 댓글들이 세특의 세탁 품질이 초기와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게 인력을 축소시킨 탓에 세탁 품질이 저하돼서 지금 CS 폭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이거 무리 아니냐. 이런 정말 찐 고객들의 좀 원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댓글들이 좀 세요, 지금. 정말 고객들이 좀 실망해서 남긴 댓글들 같아 보여서 네, 참다 결국 1년 이용 후 런드리고로 갈아탔습니다. 네, 근데 런드리고는 3년째 고품질 세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봐서는 그래서 지금 운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세탁특공대가.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4월에 주문 폭증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대표님은 이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하고 있는 시기? 조금 더 궤도에 오르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그 수혜를 입고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인지라 앞으로 이 세탁특공대가 어떻게 좀 운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시장의 성장을 받아먹을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한들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품질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맞아. 인력을 줄인 게 아마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 선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투자를 보면 누적 투자 유치 규모가 조금 기사마다 말이 다르긴 한데 한 3, 4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런드리고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작고 그리고 여기가 올해에 재무 구조가 좀 악화된 상황이라서 자금
확보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시리즈 C 투자를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로 봤을 때 200억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70억 규모의 시리즈 C 브릿지 투자만 유치를 했고 그 당시의 기업 가치도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평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아, 꽤 최근이네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사인 런드리고에 비하면 이 자본시장에서 보는 뷰도 훨씬 기업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 거죠. 한 4분의 1 수준인 거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올해 시리즈 C 투자 받기 전 마지막 투자가 2021년 7월이었어요. 그때 175억 원 정도 시리즈 B를 받았는데 그때 기업 가치가 1,000억 정도였다고 해요. 유지인 거네요. 그쵸. 근데 그때도 사실 이미 22년도에 런드리고가 밸류 4,000억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사실 외형적인 거는 두 업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기업 가치가 갈린 걸 보면 어떤 요인들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둘 다 적자였을 때니까 영업이익으로 한 것도 아닐 텐데. 방금 든 생각은 하나만 팠느냐 다각화를 했느냐 그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시스왑 같은 경우에 그냥 빨래 하나만 이제 팠다면은 런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익을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했던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 부분이 좀 좋게 봐줬을 것 같다는 생각? B2C뿐만 아니라 B2B까지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사업별 매출 비중은 확인이 안 돼서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이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세탁 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도 뭔가 시스템적인 경쟁력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두 업체의 역사를 훑어봐도 런드리고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일관된 전략 방향성 하에 성장을 해온 느낌이라고 한다면 세탁특공대는 아무래도 처음 창업을 해보신 거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면서 성장한 느낌? 아, 그쵸. 뭔가 그냥 외부적으로 본 사람 입장,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런드리고가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를 인수를 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뭐랄까요. 그게 보이기는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먹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게 그리고 런드리고 같은 경우는 사업 초반에 스마트 팩토리를 아예 인수를 한 거고 맞아요. 여기는 그 세탁소를 인수를 했는데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노하우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런드리고가 이점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사업에서는. 맞아요. 또 세탁소를 한다라는 것과 이제 세탁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건 또 다른 노하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노하우에 쌓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방금 또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난 게 초에 런드리고 CEO분은 꿈을 엄청 크게 가졌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상장을 할 거다 이러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면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도 그 생각도 드는 게 물론 그 본질적 경쟁력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세탁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는 세탁 특공대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어쨌든 취합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자에게 어필되는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런드리고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잘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다. 그렇죠. 막- 결국엔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게 초반에 잘 받는 게 또 재투자로 이어져가지고 또 선순환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IR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네요. 갑자기. IR도 결국 스토리인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미리미리 초기부터 탄탄하게 쌓자. 짬바가 짬바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업체에 대해서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크린토피아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크리토피아. 근데 크린토피아는 거기가 원래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했던 사업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약간 온라인으로 좀 피봇하는 느낌이라서 이 두 업체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런드리고는 오히려 반대죠, 네, 방향이. 반대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고, 크린토피아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해서, 이제 그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네요. 맞아요. 규모로 치면은 크린토피아가 더 클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크린토피아도 제가 알기로 P가 들고 있어요. P가 100% 들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도 더 고려해볼 살펴보면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 세탁도 진짜 이렇게까지 고도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런드리고가 진짜 사업 초기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려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4배의 가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게 너무 흥미로웠고요.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좀 더 찾아보고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는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쭉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O2O로 묶일 수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근데 대표님들의 백그라운드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시기에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쭈루룩 출몰한 느낌? 그래서 한 10년 뒤에 지금을 놓고 보면 약간 AI 그렇네요. 이런 데가 쭈루룩 이런 업체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중에 살아남은 곳들인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거죠. 그쵸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 안녕.